안녕하세요. 이유책방까지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유책방의 이유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놀라실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제가 길을 가다가 조금 넘어져가지고 턱에 멍이 이만큼 들었어요. 그래서 밴드를 안 붙이고 촬영을 하면 꼭 수염같이 나와가지고 밴드를 붙이고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제가 32살 먹고 길에서 넘어져가지고 턱이 이렇게 멍이 들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어쨌건 오늘 영상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요. 제목을 보시고 들어오신 분들은 이미 아시겠지만 제가 평소에 지금 블로그에 글을 적고 있어요. 뭐 일기라던가 뭐 생각나는 짧은 소설들, 시와 비슷한 그 언저리의 것들을 거의 매일매일 꾸준히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아무래도 제가 혼자서 일기를 쓰는 게 아니라 블로그에 올리는 것은 누군가가 본다는 가정하에 글을 적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지치는 경우도 있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글 쓰는 것이 버겁다라고 느껴질 때, 재미가 떨어질 때 찾아서 읽는 책 3권을 한번 꼽아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제가 리뷰로도 남겼던 책이에요. 박연준 시인님의 쓰는 기분이라는 책이고요. 이 책 같은 경우는 리뷰로 남겨놔서 뭐 오늘 따로 언급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은 했지만 그래도 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 번 더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 같은 경우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책들 중에서도 가장 자주 읽는 책이에요. 일단은 시가 읽는 것이 어렵다라고 생각이 들었지만 시집을 잘 읽어보고 싶고 재미있게 읽어보고 싶어서 구매를 했던 책이었고요. 이 안에는 시를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어떻게 즐겨야 하는지, 나아가서 시를 어떻게 써야 하는지까지 설명을 해주고 있는 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산문집인데 처음에는 뭐 시를 어떻게 읽는 것이 좋을지, 시란 무엇인지, 시가 왜 어렵게 느껴지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시를 쓴다는 것, 시를 어떻게 써야 하는지에 대해서 방법을 조금 알려주고 있고요. 그 이후에는 시를 쓰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글을 쓴다라는 것, 글을 쓰는 마음가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책이어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마지막 부분을 조금 주로 챙겨 읽는 편입니다. 그리고 시를 쓰고 싶은데 소재가 떨어진다던가 막막할 때 이 책 안에 빈칸을 채우는 것처럼 만들어진 페이지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페이지들을 채워나가면서 저만의 소재를 찾아 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가장 손이 많이 가면서 읽는 책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이것도 제가 리뷰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어쨌건 리뷰까지는 아니어도 굉장히 재밌게 읽었다라 소개를 해드렸던 책이에요. 바로 문보영 시인님의 일기시대라는 책이고요. 이거는 이제 에세이인데 저는 평소에 일기 쓰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 일기를 쓰면서 저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갖기도 하고요. 그렇게 써놓은 일기들을 다시 보면서 제가 쓰고 싶은 글에 대한 소재를 얻기도 하고요. 그리고 일기를 제가 지금 블로그에 계속 업데이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짧은 단상을 적을 때 소재를 찾기도 합니다. 문보영 시인이 쓴 에세이지만 이거는 쓰는 기분과는 조금 다르게 시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일기에 대한 이야기를 더 많이 하고 있고요. 그만큼 문보영 작가님의 내밀한 부분을 잘 엿볼 수 있는 책이에요. 직접 일기를 수록하시기도 하셨기 때문에 읽다 보면은 나도 이런 일기를 써보고 싶다. 그리고 이 일기를 통해서 창작으로 나아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블로그에 일기 같은 글을 올리고 있는데 일기라는 것이 원래는 내 이야기를 적는 거잖아요. 그리고 어찌 보면 일기를 다시 읽는 사람은 흔치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기는 정말 이 쓰는 기분이라는 책에서 나왔던 것처럼 독자가 없는 글이다라고 보면 될 텐데 저는 어쨌건 독자가 있는 글을 일기 형식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뭔가 내가 일기를 제대로 쓰고 있지 않은 것 같아.
일기란 게 뭐지? 라는 의문점이 들 때 펼쳐보고 있는 책입니다. 그럴 때 펼쳐보면 아, 이게 일기였지. 아, 일기에는 뭐 정해진 형식이 없지. 내가 쓰고 싶은 대로 쓰면 또 그게 일기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일기를 자유롭고 자연스럽게 쓸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잘 잡아줄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원래도 일기장이 2권이 있었는데 총 4권의 일기장을 갖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늘 갖고 있던 그 타임 트래커 형식의 일기장이에요. 그거에는 저희 감정보다는 제가 하루 종일 무슨 일을 했는지 정말 객관적으로 적어 나가는 일기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번째 일기장은 이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적는 아침 일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침 일기는 일어났으니까 뭐 쓸 말이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냥 정말 머릿속에 생각나는 것들을 주르르르르르 적어 나가는 일기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내고 싶은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는 용도의 일기장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통 쓰려고 하는 짧게 쓰는 소설들이라던가 시 같은 경우는 보통 아침 일기에서 많은 소재를 따오는 경우가 많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3번째 일기장은 이제 저녁에 밤에 쓰는 일기장인데요. 이제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아까 첫 번째 일기장에서 객관적인 일과를 적었잖아요. 이제 그 객관적인 일과들 속에서 제가 느꼈던 감정들, 가장 중요했던 사건들을 주로 풀어나가는 일기장이 이제 밤에 쓰는 일기장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기장은 이건 일기의 형식은 갖췄지만 엄밀히 말하면 일기라고 할 수 없는 블로그에 쓰는 일기입니다. 주로 저녁에 쓴 일기들을 간추려서 또 아침에 쓴 문장들을 조합을 해서 블로그에 매일매일 3가지의 단상 정도로 일기를 올리고 있거든요. 지금은 또 다른 평소에 생각나는 감정들을 끄적끄적 거릴 5번째 일기장을 구매를 해야 하나 고민하고 있는데, 그러기에는 제가 너무 하고 싶은 일이 많아서 잠을 제대로 못 자거든요. 잠을 좀 제대로 자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5번째 일기장은 포기하고 깨작깨작 조그만 미니 노트에다가 그런 감상들, 그런 감정들을 적어 나가고 있습니다. 3번째로 제가 이제 글을 쓰고 싶은데 막막할 때 읽는 책이고요. 읽는 책이라기보다는 앞으로 읽게 될 책이고요. 제 인스타 스토리라던가 인스타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보통 독서 결산이 시작되기 전에 책 리뷰를 한다라던가 어떤 책을 읽는지에 대해서 정보를 인스타에 전혀 올리지 않아요. 근데 이건 제가 진짜 추천드렸던 2권의 책 중에 한 권입니다. 바로 정용준 작가님의 소설만세라는 책입니다. 이거는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정말 소설에 대한 이야기를 쓰고 계시고요. 이 작가님이 소설을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소설을 왜 쓰시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쓰는 기분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글을 쓰는 자세, 내가 글을 쓰고 싶은데 무엇을 써야 하고 어떻게 써야 할지 막막할 때 읽는 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일기 시대 같은 경우는 내가 지금 일기를 잘 써 나가고 있는 것인지, 그러니까 블로그에 올릴 일기를 쓰는데 너무 보여지기 위한 글을 쓰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때 꺼내 읽는 책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주기적으로는 아니지만 블로그에 생각이 날 때마다 진짜 초 단편으로 소설을 써서 올리고 있어요. 그런 소설을 쓸 때 어떻게 써야 할지, 내가 소설은 너무 쓰고 싶은데 자신감이 부족해질 때 읽어보면 참 좋을 책이다 싶어가지고 앞으로 내가 자주 읽겠구나 라는 생각에 오늘 3권 중에 한 권으로 한번 선정을 해봤습니다. 제가 이제 블로그에 글을 적다 보니까 소설, 에세이, 시 이렇게 구분 없이 쓰시는 작가님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작가님들이 정말 멋있으시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아직 블로그에 제 일기라던가 정말 제가 제 이야기를 하는, 저의 안에 있는 것들을 먼저 끄집어내는 과정을 겪고 있는데, 이게 지나고 나면 자연스럽게 그것이 소설이 되기도 하고 시가 되기도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전 지금 그냥 장황하게 풀어놓는 수준으로 글을 쓰고 있거든요. 근데 이러한 책들을 읽으면서 아, 나도 정말 좋은 글을 쓰고 싶다라는 생각이 자꾸만 드는데, 제가 그래서 이 3권의 책의 공통점을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 3권의 책에서 말하고 있는 공통점은 겁내지 말고 계속 쓰라는 겁니다.
처음 쓰는 글이 막 걸작일 확률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만큼 습작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계속 써 내려가는 것, 보여주지 않는 글이라도 계속 써 내려가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이 세 권의 책 모두가 언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도 보여질 글이건 보여지지 않을 글이건 열심히 한번 적어볼 예정이고요. 오늘 이 영상을 보러 들어오신 분들께서도 분명히 글을 쓰고 싶기 때문에 어떻게 글을 쓰는 게 좋을까, 뭔가 참고서 같은 거를 기대하고 들어오셨을 텐데, 물론 글 쓰는 방법을 알려주는 책들은 좋은 책들 정말 많겠죠. 근데 저는 글을 쓰는 거에 있어서 그런 기술도 중요하겠지만 일단은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러한 에세이와 산문 형식의 글을 제가 글을 쓰도록 만들어주는 책이라고 선정을 해서 이렇게 리뷰를 한번 해드려 봤고요. 이 소설만세 같은 경우는 제가 정확하게 지금 말씀을 안 드린 이유는 독서 결산 때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 그래서 소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다라고만 간단하게 말씀드린 거니까 여러분들 제 독서 결산 영상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블로그 링크 더보기란에 적어놨으니까 혹시 제가 쓰는 글이 궁금하시다면은 더보기란에 있는 링크 들어오셔서 블로그 한번 구경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제 여기까지 할 거고요. 글을 쓰고 싶으신 분들 또는 일기를 쓰고 싶으신 분들, 뭔가 내 안에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은데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으신 분들이 읽어보신다면은 아, 나 글 쓰고 싶어. 아, 내가 하고 싶은 게 글 쓰는 거였구나 라고 딱 생각하실 수 있을 책들이니까 여러분들 요 세 권의 책 아직 안 읽어보셨다면은 한번 구매해서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쓰는 기분에 대한 리뷰는 제가 링크 여기 위에다가 걸어놨으니까요. 들어가셔서 쓰는 기분 리뷰도 한번 봐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좀 도움이 되셨다면은 좋아요하고 구독하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조심히 내려가세요.